여기까지 그러면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건데 일단 앞에는 그냥 개념 원 스텝은 좀 쉬워. 그리고 2가 조금 더 어렵고 3가 좀 1푼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3스텝 풀이하는 걸 위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1, 2,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서 너네가 먼저 풀어보기는 시킬 거야. 선생님이 풀이는 다 해줘도 일단 너네가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듣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명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 선생님 먼저 풀어주면은 다 그때는 이해하고 저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겠어도 막상 너네가 그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하니까 일단 항상 너네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충분히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다 못 내도 돼. 근데 어쨌든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첫 번째. 그래서 답은 못 내더라도 뭔가를 최대한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서 와.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갈 거예요. 일단은 개념이 간단하게 좀 합시다. 제곱근. 일단 제곱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x라는 애를 제곱해서 a가 된다. x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a가 돼.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고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제곱해서 a가 나와.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9의 제곱근 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도 있지만 마이너스 3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7의 제곱근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던 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가 없어서 걔를 기호로 나타내서 제곱근은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a를 양수라고 할게요. a의 제곱근은 a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하면은 플러스를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양수의 제곱근, 0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이 세 가지의 제곱근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고 하나를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 양수인 값, 양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 음수인 값은 음의 제곱근. 이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값은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가 달라요. 근데 0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한 개. 그 한 개가 0인 거지.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아직 실수 범위 내에서 수들을 보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어때? 0보다? 커요 항상. 그치.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대부분 커요 이러고 말아.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다른 값들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지만 0은 제곱하면 0이잖아.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우리는 숫자들을 실수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제곱,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공통수학 가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나오거든. 만들어서 거짓수야, 허수. 얘가 실수가 영어로 리얼 넘버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 거고 허수는 허구, 없는 수예요. 만들어낸 수.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공통수학 가면 나온다. 아무튼 그래서
양수형 음수의 제곱근 개수와 어떻게 나오는지 봤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오는데, 이것만 제곱근 A라고 하면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말 그대로 제곱근 루트 A를 얘기해요. 얘는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가 다르다. 얘는 그냥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내가 응용식 많아서 개념 노트를 따로 안 가져왔는데 개념 노트 필요하니 혹시? 안 없어져요? 필요해요? 없어져요? 필요하면 얘기해. 제곱근의 성질. 예를 들어 봐 다시 A의 제곱근. 일단은 여기서 A를 양수라고 할게요. A의 제곱근은 A에다가 루트 씌우고 풀맛을 붙여주면 돼. 말 그대로 원래는 9의 제곱근도 9에다가 루트 씌우고 풀맛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루트 9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같은 경우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 루트 기호가 제곱근의 기호 따 해서 근호, 그 이 근이 한자로 뿌리근이거든. 네, 그래서 뿌리, 영어로 루트. 그래서 뭐 R을 따서 만들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볼 건데 A의 제곱근은 A의 루트 씌우고 A가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해서 필마 루트 A라고 나올 거야.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보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제곱하면 A가 돼야 돼. 그래서 플러스 루트 A 또 제곱하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A 또 제곱하면 A가 된다. 이게 제곱근의 성질인 거고, 이런 것들 루트 A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까 다시 우리 루트 9 생각해보면 얘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일 때에 얘가 A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제곱과 제곱근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서 간단히 생각하면은 루트랑 제곱 같이 있으면 사라져.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루트랑 제곱 사라질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 제곱이라는 애는 루트랑 사라지기 전에 원래 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가 되는 거고, 결국 루트 4는 2의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얘는 값이 2 양수로 나와야 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2 양수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2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로 나온다. 그래서 A가 지금은 양수일 때 봤는데 A가 꼭 양수가 아니어도 루트 A, 여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이 값은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곱이 얘를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꺼내질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러면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지만 A가 음수면 얘를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우리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와요. 근데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또 뭐가 있어? 우리 옛날에 봤던 것 중에? 그런 게 뭘까? 절대값.
절대값 A랑 같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돼. 얘가 양수 또는 0일 때 0일 때 사실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보통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써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 값이 그대로 나오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음수일 때에는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음수 마이너스 한번 곱해서 마이너스 A로 나온다. 이게 외국어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알죠? 그 다음에 뭐 대소관계는 예를 들어 일단은 우리가 얘네를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둘 다 양수다라고 일단은 가정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값과 B라는 값 중에 B가 더 커. 그러면 내가 양변에 루트를 씌웠을 때에도 B가 더 크다. 마찬가지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만약에 루트 B가 더 커. 그럼 내가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 줬을 때 A로 나오고 B로 나올 텐데 얘도 B가 더 크다. 이게 사실 뭐 당연한 내용?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보이려면 만약에 왜 그런지 좀 나는 좀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정사각형이에요. 한 넓이가 A고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넓이가 B, 지금 얘 넓이가 더 커. 그러면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인 거고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B인 거거든. 그러면 넓이가 더 큰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더 크다.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가 더 큰 정사각형이 넓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뀐다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거고 무리수와 실수까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너네가 봤던 수 체계가 가장 초등학교 때 했던 수가 어떤 수? 그치, 자연수. 이 자연수가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수 체계가 자연수고 나중에 중학교 때 부호라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어떤 애를 기준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했고요. 그 기준이 되는 애가 0이었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하나를 양수, 하나를 음수라고 했는데 자연수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양의 정수. 그러면 양의 정수가 있으면 얘랑 부호가 반대인 음의 정수도 있을 거고 이것들을 포함해서 정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정수는 또 뭐 있다? 뭐까지? 0까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정수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뭐 있어? 정수 다음으로 확장한 게? 유리수.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그리고 분모에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인 거고 이 정수들은 사실 분모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그러면 분모가 생략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분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 안에 기본 분수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가 뭐야? 소수. 유한소수. 순환소수. 우리 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유한소수, 두 번째는 무한소수. 얘네가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무한계인 소수, 그리고 무한소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계인데
특정한 숫자들이 반복되는 소수, 순환소수. 그렇지 않은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비순환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거 2학년 1학기 때 할 때 유한소수는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소수도 9분의, 99분의, 990분의 이런 형태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유리수다 라고 했고 원래는 2학년 때는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얘를 나중에는 이름 붙여서 무리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수가 여기까지인 거고 유리수가 아닌 수들이 무리수. 무리수는 뭐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다 무리수인 거고 그러면 루트 근호가 있으면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죠. 왜냐면 루트 4 같은 경우는 근호가 있지만 근호를 없이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면은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없는 수.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고요. 루트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다가 아니라 근호 없이는 얘를 나타낼 수 없어. 그러면 무리수다. 파이 아니면 루트 3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실수를 존재하는 수다, 리얼 넘버다 라고 해서 저기까지가 중학교 범위 내에서의 수체계. 이제 공통수학 가면은, 고등 가면은 여기서 실수가 아닌 수, 허수 해서 실수, 허수 모두 다 합쳐서 복소수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고등 과정에서도. 됐죠? 마지막으로 실수, 수직선. 수직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들이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직선인 건데 너네한테 별다른 말 없이 수라고 하면 이 수가 의미하는 건 실수인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들이 다 여기 수직선에 나타나 있어. 근데 실수 무수히 많고 유리수, 무리수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다 나타낼 수는 없고 보통은 정수들 정도, 정수들 정도만 나와 있고 필요한 유리수, 무리수들만 표시해서 나타낼 건데 그래서 너네 수직선에서 뭐 옳지 않은 거 고르시 할 때 유리수들로만 이 수직선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고 무리수로만 이 수직선을 메꿀 수 있다도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지만 여기에는 모든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있어야지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로만 또는 무리수로만 수직선을 채울 수 있다, 메울 수 있다 하면은 틀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직선에 무리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직각삼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너네한테 이거를 그려서 나타내시오는 잘 안 하고 그려놓고 얘가 의미하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얼마냐 이 정도면 나와. 예를 들어 내가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릴 건데 여기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 변의 길이가 2고 이 점이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보통 부채꼴을 만들어. 원의 일부. 내가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얘인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수가 뭐냐 이 정도를 묻는 거거든. 그러면 너네는 세 가지 보면 돼. 이 부채꼴의 중심 좌표가 어디냐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그때의 부채꼴의 반지름이 얼마냐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채꼴인 거고 이때 여기 반지름 길이 얼마야? 루트 13. 루트 13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부채꼴은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2 중심 기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해놓고 양지는 루트 13만큼 해서 대응점 찾아주면 돼. 그럼 뭐 다 됐고 대소관계 마지막으로 합시다. 우리가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물론 야 수직선 기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야. 그러면 수직선에서는 0 기준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 그래서 음수가 가장 작고 0 그 다음이 양수 순서인 거고 음수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땐 절대값이 클수록 값은 커져가 작아지고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값이 큰 거지. 그래서 너네가 대소관계를 할 때 비교하기 두 수를 누가 봐도 더 큰 값은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잘 안 나와. 그러면 좀 애매한 애들 1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수를 어떻게 해서 빼요. 자, 내가 A랑 B랑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데 이 값과 이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예를 들어 무리수,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낼 수 없어. 그래서 두 수를 뺐어. 그럼 뺐으면 뭘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뺀 값이 0보다 크면은 A가 더 크다. 뺀 값이 0이랑 뭐 같으면 이건 잘 안 나오지만 뺀 값이 0보다 작으면은 A가 B보다 작다. 근데 빼는 방법 말고 또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빼기를 쓸 거긴 하지만 뭐 있어? 나누기는 뭘 기준으로? 1 기준으로. 그래서 나눴을 때 1보다 크면은 A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보통 뭐 곱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나누는 거고 대부분 우리는 뺄셈으로 나타낼 거야. 아, 이거 하나만 더 보자. 모든 수들은 마지막에 모든 수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모든 수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3.7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0.7 마이너스 2.1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1 정수 부분 뭐예요? 마이너스 2.1 정수 부분 봐봐. 마이너스 2.1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랑 그러면 마이너스 0.1의 합인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0.9를 더해도 마이너스 2.1이 나와. 그러면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 따로따로 나올 수 없거든. 무조건 명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한 거야. 이 소수 부분이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큰 걸로 갖고 1보다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은 정수 부분이 만약에 음수면 얘 지금 소수 마이너스란 말이야. 얘 양수로 만들려고 여기 1을 주면은 얘한테 1을 다시 빼줘야 돼. 정수한테. 그래서 정수 부분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9다 라고 나타내야 돼요. 음수는 사실 중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수 부분을 정확히 나타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이 소수 부분은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찾아주려면 정수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무리수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개념 정리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고